기존의 행사에 조금 다르게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앞으로 프랑카를 안 씁니다. 영상으로 다 처리하고. 자랑스러운 5.18 광주인상 양양자 국회의원 감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5.18 광주인상 국회의원 양양자. 광주는 언제나 역사와 마주했고 옳은 일에는 기쁘게 앞장섰습니다. 또 옳지 않은 일에는 기꺼이 맞섰습니다. 그것이 광주이고 광주 5.18 정신입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제가 이 법안을 2020년도 9월 달에 대표 발의를 하면서 20대 때 발의되었다가 폐기되는 그런 또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양자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기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5.18 민주화운동에서 자녀분들을 잃은, 또는 남편과 가족을 잃은 우리 어머니들을 많이 뵈면서 이분들의 가슴의 응어리를 치유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안 마련, 법안의 근거가 되는 법안 마련이 중요한데요. 이 트라우마법의 본회의 통과를 통해서 국가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과 책임이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는 특히 이제 5.18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 법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들도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광주 8명의 의원들의 이 총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20대 때 발의되었다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에 다시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국회에 통과하면서 또 정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고, 이 법이 중요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을 하시면서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국가 폭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우리 광주에서부터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법이 발의되고 또 1년 2개월 만에 2021년도 11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민주화운동 등의 국가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 를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법인데요.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가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 안에는 국가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 그리고 두 번째가 트라우마 등의 치유 재활, 또 세 번째 트라우마 등의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 홍보, 또 네 번째는 국가와 지자체의 센터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치유를 지원하는 그런 법안이 없었는데, 이번 이 법안 통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광주 의원으로서 이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센터 설립에 관한 근거 법안을 마련한 그 큰 의의가 뭐냐면 201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고문 피해자 223명 중에서 76.5%가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시고 특히 또 24.4%가 자살 시도를 경험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법안 통과로 이제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가 저희 광주시 서구 국군 통합병원 자리에 건립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트라우마 센터 건립의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고 특히 우리 5.18 어머니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정말 큰일 해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해놨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어떤 피해를 입으신 분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까지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제가 이번에 마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있을 국가폭력 혹시라도 또 있을 전쟁이라든지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국가폭력이 있을 경우에도 이 트라우마 센터가 영원히 어려운 분들의 어떤 외상 후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가 된 이유가 사실상 그때도 총포 기술이라든지 전쟁의 어떤 무기의 기술에서 우리의 기술이 뒤졌기 때문에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기술력의 차이로, 과학기술의 차이로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식민지 국가를 거느리기도 하고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시면 실제로 러시아가 앞마당인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뭔가 서진을 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푸틴의 야욕도 있지만 실제로 이 전쟁을 보면 이 우크라이나가 만일 과학기술로 특히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기술 패권인 반도체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무력 침공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제가 지금까지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기술 패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과학기술의 패권 국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식민지로 갈 수밖에 없다. 신식민지 국가가 되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젊은이들의 희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제 침략 때 윤봉길 의사의 희생, 안중근 의사의 희생, 또 유관순 열사의 희생, 또 수많은 위안부들의 희생, 또 강제 징용된 징용공들의 희생도 모두가 다 청년들, 젊은이들의 희생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학기술 패권 국가일 수밖에 없다. 네,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 패권은 사실은 반도체고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까지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어떻게 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의 첫 번째 신무기가 바로 반도체를 제재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바이든의 러시아 제재의 신무기는 반도체 수출을 막거나 러시아에 보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나 이런 도시에도 완전히 국민차가 되어 있고 국민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게 생산해내야 되는데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를 제재하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지금 스탑돼 있고 그럼으로써 이게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고 푸틴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제가 정말 절박하게 기술 패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또 메모리 반도체 또 시스템 반도체 특히 파운더리 대만이 1등을 달리고 있는 그 파운더리 반도체까지 함께 우리가 1등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광주시장 경선에 이렇게 출마를 생각하면서 이게 이 빛의 타워를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광주가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돌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은 참 많이 하시는데 광주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광주가 교육, 문화, 또 의료, 또 주거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광주는 이 찾아오는 도시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도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빛광자의 광주 그래서 빛의 타워가 필요하다. 특히 제가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빛의 타워 5.18 빛의 타워였는데요. 광주의 중심이 지금 이제 서구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구에 60년이 넘는 우리 기아자동차의 공장이 이 광주 도심의 한 중앙에 있다라는 것은 이 도시의 어떤 기능과 품격을 올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또 기아자동차도 어떤 미래의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친환경 자동차로 가려면 새로운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이 어떤 선진 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도심에서의 어떤 확장성도 너무 제약이 많고 또 교통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과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기아 자동차를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로 해서 지금 GGM 있는 그 부분으로 이전을 하고 사실상 그곳에 빛의 타워를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빛의 타워는 일본에 있는 634m의 스카이 트리를 사실은 이제 모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광주 5.18 빛의 타워의 역할은 예향의 도시 그리고 의향의 도시, 미향의 도시를 바로 세우는 그리고 5.18 민주화 정신을 이제는 과거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미래로 세계로 알리는 그런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특히 518m의 층에는 5.18의 역사, 그리고 419m에는 4.19의 역사, 또 315m에는 3.15의 역사를 담아서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광주로 찾아와서 광주 정신을 배우고 또 대한민국의 정말 찬란한 문화와 또 역사를 배우게 되는 그런 계기로 꼭 만들고 싶다. 이제 서울도 남산타워가 있지만 송파에 롯데타워가 들어서면서 도시의 중심이 완전히 송파로 강남으로 이동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또 관광객이 모여드는 그런 도시를 보면 여지없이 랜드마크인 타워가 있고 그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타워가 꼭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요. 사실 프랑스 에펠탑을 처음에 건립하고자 했을 때도 정말 많은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프랑스 국가 이퀄 에펠탑이라고 할 정도로 국가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광주가 이 빛의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는 화순 적벽을 다녀오고 하루는 담양 소세원에 다녀오고 또 하루는 한평 나비 축제에 다녀오고 여수 밤바다를 다녀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주가 중심이 돼서 하나로 묶어내는
그야말로 호남을 문화, 예술, 의향, 예향, 미향의 도시로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랜드마크인 비치타워가 꼭 필요하다. 근데 이 비치타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광주는 이 비치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논란이 됐던 복합 쇼핑몰도 지하에 다 깔리게 될 것이고요. 1층에는 또 상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의 무대도 될 것이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이 무등산에 있는 송수신 그 방송 탑들을 전부 다 이 타워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권, 전 세계 방송권만으로도 이 수익 구조는 어마어마한 이익 구조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무슨 5.18 탑이냐, 5.18 타워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택시를 타서 사장님들을 뵙든 또 5.18 우리 단체의 회장님들과 관계자분들을 뵈도 이거야말로 꼭 필요한 우리 광주의 랜드마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아파트만 높이 세워서 삭막한 도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치타워로 정말 광주에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비치타워를 위해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날씨가 정말 청명한 날에는 그 비치타워의 518m에서는 목포 앞바다까지도 다 시야에 들어오는 광주가 중심이 돼서 전북, 전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광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중심으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저는 이 비치타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양자 국회의원, 자랑스러운 5.18 광주 인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길을 펴주셨기에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자랑스러운 5.18 광주 인상을 드립니다. 광주 시민 전체 폭력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트라우마 센터를 유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5.18 정신을 헌법 정부에 담은 것 그리고 지금도 많은 수없이 많은 우리 유공자들이 생활과 등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5.18 민주유공자 단체를 국가유공자단체로 법령 제도에서 넣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일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대동 단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5월 어머니들이 5월 관련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고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니들은 트라우마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료센터가 광주에 설립돼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치유가 필요한 전 국민이 광주에 와서 치유와 위로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검수완박 법안을 우리 광주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셨고 또 우리 후손들이 또 배우게 되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겨야 할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야 할 우리의 숭고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 정신을 외세의 침략과 부당한 국가 권력에 당당히 맞섰던 올곧은 정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치타워를 통해서 5.18 정신을 문화 세계로 알려보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5.18 정말 숭고한 정신을 세계로 미래로 알리고자 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앞으로 광주에서 일어나는 광주의 어떤 역사 또 광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 또 아까 말씀하셨던 헌법 전문에 넣는 일이 시급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경수 완박! 승리! 승리! 승리!